대전에 갔는데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제가 평소 존경하던 우리 최병학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 그 사람이 한 말을 설교의 그 소재로 삼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이 한 말, 사라지는 매개자, 사라지는 매개자를 언급하셨습니다. 때마침 아침에 차를 몰면서 대전까지 가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때문에 빡쳤는데요. 제가 빡쳤던 마음과 맞물려가지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사라지는 매개자, 사라지는 매개자. 여러분, 우선 그 슬라보의 지적이 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이냐? 그는 이제 후기 자본주의 체제를 아주 맹렬하게 성토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대안으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를 옹호합니다. 물론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 공산주의 지지는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맥락을 살피기도 전에 다들 섬뜩하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지적의 공산주의 옹호는 북한과는 무관합니다. 지속될 수 없는 항구적인 자기 팽창을 요구하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경제, 성장률과 이윤, 가능성에 목매는 경제, 여기에 대항하는 개념이죠. 이런 천민자본주의를 경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시적 개념의 공산주의를 이제 옹호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최근에 공산주의를 경험했습니다. 이 남한에서. 그리고 박수까지 보냈어요. 코로나19 국면에서 통제 기조의 방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 격리 수용됐잖아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수 우파 쪽에서는 이런 식의 통제형 방역은 반대한다라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지금 코로나 때 그 통제가 바로 공산주의의 그 전형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통제 기조의 방역이 그랬습니다. 지적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이런 방역, 군사적 규율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역이 불가피하다. 그런 국가가 강력해지는 시스템을 우리가 그때 가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설명하다가 이야기가 많이 번졌는데요. 지적이 말했던 개념 중에 사라지는 매개자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매개자. 이게 본디 서로 대립하는 두 개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퇴장하는 개념을 가리키는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파였던 자코뱅당 아시죠? 그가 바로 지적이 이야기하는 사라지는 매개자였습니다. 자코뱅은 낡은 체제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그리고 퇴장했습니다. 그 퇴장이 후퇴는 아닙니다. 실패는 아닙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86세대의 상징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정계 은퇴 약속을 깨고 이번 22대 총선에 나가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정계 은퇴 약속 깨고 총선 출마하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윤석열이가 대놓고 항명하고 정치할 결심을 갖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배신한 것, 그걸 나무라야지. 윤석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해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속았으니 이걸로 나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17년 1월 당시 대선 공약 1호로 2017년에 그 19대 대선에 민주당 경선에 나섰잖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때 대선 공약 1호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시켜서 정부 부패를 일소하고 싶다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재명이도 사람 못 본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임종석 전 실장님, 뭔가 착각을 단단히 하고 계시는데 당신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윤석열을 징계해서 정부 기강을 세우려고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당신은 무능해서 속았을지 몰라도 추미애는 안 속았고요. 끝끝내 징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민주당 내에 윤석열 이익을 대변했던 사람들 때문에 꺾였죠. 추미애 장관이. 그랬잖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정보가 많았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씨. 당신의 무지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무지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의 무지를 일반인의 무지와 혼동시키는 그 자체가 바로 구태 정치입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 속았다, 에브리바디 속았다, 이런 말이 천연덕스럽게 나옵니까? 일반인이나 당신이나 똑같다면은 당신 아닌 누구라도 국회의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참 기가 막혀서 1980년대 민주화 일선에서 수고한 공로를 우리는 평가합니다. 만약 임종석 전 실장 등의 그런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선거민주주의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시대의 영광을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퇴장할 때를 알고 실행에 옮기는 것. 즉 지잭이 말했던 사라지는 매개자의 길을 택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임종석의 남은 역할이 아닐까요?